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또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입니다. 사건. 자, 이 차 초록색 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있는 아이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이 피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쯤에 9살인 아들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과 집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웠는데요. 이 당시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데리러 나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엄마는 아이가 어디쯤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사고 소식을 전해서 황급하게 뛰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흰색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때쯤 우회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차에 치여 쓰러진 아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요. 이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멈춰서 이 사고 현장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친 것도 모자라서 역과라고 하죠. 밟고 갔습니다. 예? 자,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만 더 가면 우산을 들고 나온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코앞에서 집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와이프가 이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와라. 바로 달려가서 갔더니 소방차 2대랑 구급차랑 도로를 통제를 하면서 아이를 들것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살짝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겠다고 생각하고 뛰어간 거죠. 아, 우리 아이 많이 다쳤겠다.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유, 세상에. 정말 사고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 평소에는 5분 정도 걸리는데 채 3분도 안 돼서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냥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3일 동안 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거리예요. 사거리고 저 사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냥 초록불 횡단보도에 초록불을 보고 정상적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네. 그리고 차량들은 지금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 지금 가해 차량이 오던 곳도 또 스쿨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직전까지가 스쿨존이었고 우회전 하는 데부터 스쿨존이 아니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이어져 있다고 볼 만큼 그냥 바로 이어져 있는 붙어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 보시면 우회전하면서도 또 거의 중앙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크게 돌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라도 온전히 예. 정말 바짝 붙어서 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횡단보도 쪽에서 우회전하실 때는 신호를 따르더라도 정지한 다음에 가는 게 원칙이죠. 예. 지금 우회전을 하면. 자, 박 변호사님. 땡손이 그냥 도주했습니다. 맞습니다. CCTV 확보를 해서 차량 남바는 금방 확인이 됐는데 문제가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리스 차량이다 보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결국 리스 업체에 계속 조회를 해서 50대 운전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날 6시에 와가지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음주가 사실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피의자 이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또 음주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지인 2명하고 술을 마신 뒤에 함께 차량에 탑승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음주 정황을 확보한 다음에 국가수에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또 카드 사용 내역 등등을 토대로 경찰이 음주 운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자, 경찰이 증거를 들이댔죠. 그제야 시인했다는 건데요. 자, 초등학생 아이를 저렇게 치고 달아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고가 났다고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하긴 했지만 줄곧 내가 운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고 난 사실을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차에 함께 탑승한 2명도 경찰 조사에서 역시 나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보도되고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아, 댓글이요? 네네. 자신을 사고 현장 지나가던 버스 기사라고 밝힌 사람이 남긴 건데 예. 사고 직후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흰색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등을 밟는 것을 봤다. 이 말 즉슨 예. 운전자는 분명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이 무서운 것도 모르냐 이렇게 송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아버님도 이 가해 운전자가 제가 뭘 밟고 지나갔다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 동승자 2명도 자기들도 몰랐다. 3명이서 같이 이제 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한 돌을 밟아도 차는 쿵 튀어요. 그리고 아이를 역과해서 넘어갈 때 아이가 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가방 두께가 20cm 정도 돼요. 애 몸통이랑 가방까지 합치면 30cm 이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최소. 네. 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방지턱만 하더라도 10cm,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30cm를 애를 타고 넘었는데도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제가 굳이 전문적인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제 피아동 아버지는 아이의 키가 127cm, 몸무게는 24kg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아이는 책이 들어있던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가방이 사고 당시에 이 차가 아이를 역과할 때 같이 벗겨졌는지 아이에게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어서 이 가방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방의 두께가 최소 20cm는 정도 됐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있었으니까 역과한 차량은 최소 높이 30cm 정도를 지나갔다는 건데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취 상태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고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데 이미 일주일 넘게 지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봐서 사람에게 포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를 받아줄 마음도 없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 어떻습니까? 자, 9살 아들이죠. 전신 마취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의식을 좀 회복해야지 다른 검사도 하고 추가 진료가 가능한데 일단은 의식 회복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들 얼굴 좀 더 보려고 지금 부모님들 일 멈추고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소식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야 됩니까, 진짜? 게다가 아직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한 거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러니까 우리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그 범죄하고 음주운전을 적용을 했고요. 뺑소니가 되려면 알고 사고를 일으킨 거 알고 도주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정황상 이 부분을 모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떼면 오히려 형사처벌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그나마 죄를 좀 덜 수 있는 길이거든요. 경찰에서는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철저하게 주변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 같이 탔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사고 차량이 GV80이었습니다. 되게 고급 차량이죠. 물론 승차감도 좋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G80인가요? 예, 승용차 G80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고급 차라고 해도 그걸 밟고 가는데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